용산에서 잠깐 볼일 보고 집에 가려고 1호선 열차를 탔을 때 일인데요. 열차 안쪽에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로 앉았는데 제 옆자리에 웬 목도리를 한 아저씨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제 반대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자꾸 그 아저씨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때서야 이 아저씨 마스크가 없구나 알아차렸고 전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마스크 2장을 꺼내 그 아저씨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제가 준 마스크를 받아도 쓸 생각을 않고 오히려 후드를 꾹 눌러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어이없어서 자세히 보니 이미 술 한 잔 이상은 마신 듯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건네드리자 아씨, 목도리로 입 가렸는데 웬 참견이야. 라고 하더군요. 목도리로 입 가린다고 코로나가 예방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궁시렁대는데 오른쪽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상대하지 말라고 하고 반대편 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철도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이 그 아저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전 순간 내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보안관 분께서 마스크 좀 쓰시라고 얘기해도 자긴 목도리로 가렸다고 얘기하던 취객아재는 몇 번의 경고 끝에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참 똥배짱도 정도가 있지. 이윽고 열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저는 막타로 이런 말을 남기며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저씨, 되도 않는 똥꼬집 부리다가 죽어나가는 건 자유지만 딴 사람들은 끌어들이지 마요. 네? 요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때문에 난리 나는 걸 뉴스로 자주 보는데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미처 상상도 못했네요. 그나마 싸움으로 번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일지도. 마지막으로 술이라도 마셨으면 제발 집에서 주무세요. 네? 취객 아저씨! 현재 18살 고2 여학생입니다. 이건 몇 년 전 일인데요. 저에게는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를 혜지라 할게요. 혜지랑 같이 노래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혜지가 저에게 자기 폰 사진 폴더에서 자기 반 부반장 사진을 보여주며 야, 우리 반 부반장 어때? 완전 이쁘고 귀엽지? 라고 하더라고요. 에? 부반장이랑 친한가 보네? 생각을 하며 그래 라고 대답했는데 우리 반에 정말 예쁘게 생긴 인형이란 애가 있는데 혜지가 자신과 친하지도 않은 인형이 사진을 멋대로 캡처해서 몇백 장을 저장해놨더라고요. 본인이 이쁘고 귀여운 애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사진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에 혜지가 이쁜 애들한테 노골적으로 집적대고 별로 안 생긴 애들한텐 무시하듯이 대해서 애들한테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혜지의 행동이 학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학교 시간에 어두운 얼굴에 혜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응? 왜? 네가 퍼뜨렸지? 어? 너 말고 아는 애가 누가 있겠어? 그러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전 꼴 보기 싫은 년, 입산 년. 그래, 어릴 적부터 보니 그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거 보면 그럴만하다. 엄청 선 넘는 욕을 하는데 저는 그대로 얼척없이 굳어버려 가만히 있는데 지 할 말만 하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혜지 말만 듣고는 저한테 찾아온 친구한테도 한 소리 듣고는 어이가 출가해서 있던 일, 겪은 일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 거냐고 모두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혜지는 전교생에게 제대로 찍혀 은따를 당하며 친구 없이 지내다가 이후 제가 가려던 고등학교에 붙었지만 저희 학교 애들을 보기가 두려웠는지 입학도 하기 전에 자퇴했고 혜지를 옹호하던 친구들에게도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졸업할 때까지 전교생에게 미운 털이 잔뜩 박힌 채 중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진실로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에 올라가 잘 지냈답니다. 정말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가 아닌 그 친구의 진실된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할게요. 혜지야, 너 요즘 동네에서도 안 보이더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설날 당일날에 다른 친척들 다 차례를 지낸 후 거의 다 돌아가고 저와 저희 부모님과 삼촌이 할머니 댁에 남아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삼촌이랑 같이 고스톱으로 잠깐 시간을 때우며 놀고 계셨는데 갑자기 엄마의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직장 동료분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갑자기 모친상을 당해서 그날 오후에 출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엄마는 3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고 팀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 다른 대타 근무자가 없다는 걸 아시고 곧장 본인이 대신 출근을 하겠다며 짐을 챙기셨죠. 그런데 뒤이어 부산에 거주 중이신 작은할아버지께서 아빠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장례식에 엄마를 데려오라더군요. 그리곤 저랑 아빠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요.
이 말에 어이가 없어진 저희 부모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할머니 눈치만 보시더군요. 일단 엄마가 집안의 맏며느리니까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맏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지 않냐고 뭐라 하시는데, 아빠는 엄마가 회사에 어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 것 같다고 상황 설명을 하셔도 작은 할아버지는 되려 그런 엄마랑 아빠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집안의 장남과 맏며느리가 집안일보다 회사일이 더 중요하냐고요. 결국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 가기로 하고 저와 아빠만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가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회사엔 어쨌든 다른 대타자를 찾아서 출근을 시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옆에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상대는 아까 아빠랑 통화를 했던 작은 할아버지였고요. 할머니는 다짜고짜 작은 할아버지께 네가 뭔데 애미한테 장례식에 오라는 기고. 애미는 지금 회사에서 얼른 출근해야 할 판에 뭐 어쩌고 저째? 울 며느리 회사에서 팀장식이나 하는 애인데 회사 잘림은 네 놈이 책임질 기가. 아직 집에 대출 낀 거 다 못 갚은 거 울 큰아들 놈더러 다 갚게 만들 작정이가. 이제 퇴직이 코앞인 놈한테 무슨 등골리게 할 작정이가. 라고 아주 진득한 경상도 사투리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울며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친척 어른께 도리는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시더군요. 뭐? 집안에 맏며느리? 그래 맏며느리는 맞지. 근데 야는 네 며느리가 아니라 내 며느리지. 니도 네 며느리 있으면서 남의 며느리는 뭐 하려고 부리는 건데. 내도 네 며느리 보고 뭐 어째라 저째라 안 하는데 남의 며느리 찾지 말고 네 며느리나 불러서 시키라. 안 그럼 앞으로 우리 집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기다. 라고 말하시면서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자 아빠와 삼촌은 할머니께 엄지척을,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할머니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부모님과 삼촌에게 아주 멋있게 시원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보다 집안의 어른이라고 뭐라고 막대하는 사람 있으면 싹 다 조져버릴 거니까 안심하라고요. 할머니 최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 집은 먹고 싶은 건 먹자주의여서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조금 뚱뚱했었는데 아니 뚱뚱이 아니라 누가 봐도 뚱뚱하다 싶을 정도로 뚱뚱했어요. 하지만 살 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뺐어요. 제가 살짝 음침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밝은 편이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도 잘 적응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놀던 애들이 조금씩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무리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애들이 제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당시 저는 저보고 귀엽다고 하면서 막 챙겨주던 애들이 그랬단 소리에 어안이 벙벙하고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문이 사실인 게 밝혀지고서는 심한 충격에 폭식과 야식의 반복으로 살은 더 찌기에 이르렀는데 귀여운 정도로 봐줄 수 없을 만큼 살이 찌자 저 스스로도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고 높던 자신감도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러다 제 생일날 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께서 런닝머신을 사주셨고 저는 초반에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재미를 느끼며 달리듯이 운동했어요. 5학년 때는 하루 1시간은 런닝을 뛰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규칙적으로 생활이 잡혀지고 먹는 양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아지니 튼살도 사라지고 이중턱도 소멸되고 삼겹살과도 바이바이 했어요. 혼자 거울을 보며 꽤나 이쁘다 소리가 나올 만큼 변화가 되자 여미야 안녕 하면서 조금씩 말 거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 애들한테 상처를 얼룩져서 나중에 이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아서 피하고 카톡 연락도 차단했는데 어느 날 제가 살 빼기 전에 외역을 가진 여자애가 울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괜한 동질감이랄까? 그래서 걔를 달래주고 챙겨줬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어떤 무리에서 떨어졌다며 말하는데 그 무리는 저를 몇 년 전만 해도 챙겨주며 놀던 무리였어요. 그 애들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는 제가 다시금 이뻐졌을 때 다가왔는데 거절해서 돌던 제 나쁜 소문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둥, 알고 보니 여우라는 둥. 그 이후로 보란듯이 다른 애들과 잘 어울리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통통이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그 애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물타기와 가리기 등등을 반복하다 결국에 서로가 서로에게 뒷담한 것도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아예 서로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 건가 싶고 그런 가식쟁이들을 겪은 이후 그런 불을 보이며 빠른 손절이란 귀한 경험치도 얻었네요. 덕분에 이사 이후에도 통통이랑 이후에 어울린 친구들과는 연락 중이고 이사한 곳에서도 좋은 애들을 사귀는 중입니다. 여러분, 뭔가 결과가 당장 안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안 좋은 것을 겪었기에 얻은 것이 있고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같아요. 모두 당장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중1이 되던 때 제가 가게 된 학교는 남녀 비율이 남자 9라면 여자 1 정도인 학교였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가야 하는 반에 제가 알던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나마 지은이란 애가 있어서 먼저 친해졌고 그 이후로 우리 반 여자애들이 12명이었는데 8명의 무리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없는데 지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은이 걔 진짜 나 솔직히 걔 가식 떠는 거 싫어.
아, 맞아. 인정. 좀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걔 친구 많은 것 같이 하더니 우리 말고는 없다고 하더라? 없단 이야기도 지어내면서 둘이서 지은이 욕설을 하는데 혈안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말하더니 마지막에 결론은 앞으로 걔랑 놀지 말자였어요. 이 부분은 저도 반성하는 게 그때 그걸 막지 않고 방관을 했었어요. 6명 모두는. 그 일 이후로 민지라는 애가 주도권을 잡고 타겟을 정해서 왕따를 고르고 약 2주 정도 후 재미가 없어지면 갈아버리는 왕따 릴레이가 시작되었어요. 동요하는 애들이 많아질수록 민지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져갔습니다. 여기서 더 바보 같은 건 왕따 타겟이 되었던 친구가 다시 화해하고 나면 자신이 당한 걸 그대로 다른 타겟에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닫게 되고 나서는 많이 늦었더라고요. 돌고 돌다가 결국 제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타겟이 넘어갈수록 괴롭힘이 높아졌었는데 저에게는 톡방을 만들어 초대하더니 온갖 패드립이 난무하는 욕파티 헬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워낙에 이 상황을 지켜봐서 재미없게 반응하니 금방 질려서 타겟에서 벗어나졌어요. 그 이후로 다시 시작되는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보통 애들은 이렇게 말하면 알겠다고 하던 편이니까 저 역시 그러겠다고 생각했는지 민지 표정이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아니, 더 이상 너네랑 지내기 싫어. 역겨워. 그런 제 반응을 정말 예상 못했다는 듯이 놀라다가 알겠다고 돌아서더라고요. 하지만 왕따 릴레이는 여전히 지속 중. 저는 아예 타겟이 되는 애한테 다가가서 이제 이런 유치한 짓 그만하고 나랑 같이 다니자. 이런 식으로 점점 애들을 제 쪽으로. 그러다 나중에 처음 주동자 민지와 처음에 동요했던 애만 남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둘은 친구들이 떠나간 건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싸우더라고요. 그 둘도 결국 싸워 따로 다니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동조를 한 아이는 저희에게 다가와 자신이 잘못했다며 잘못한 것들을 주저리 말하며 지금이라도 이런 나랑 같이 다녀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반성하는 태도에 저희는 받아줬습니다. 반성을 했으니 똑같은 실수는 안 하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 후에 민지는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란 것도 알지 못하고 친구들이 자신을 왕따시키는데 제가 주동자라며 거짓된 이야기로 담임선생님께 찾아간다 봐요. 그러자 담임선생님은 저를 불러 왜 그랬냐고 타이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가 당한 톡방의 증거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미안하다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 민지인데 말이죠. 결국 민지는 학폭 가해자로 청소봉사라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후 1학년 동안 민지는 반에서 프리 죽어 맨날 자거나 핸드폰만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스스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라도 왕따를 시키는 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저처럼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추천해요. 무엇보다 왕따를 주도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